나의 스무섬이 하룻밤에 사라졌다! 정진사대 곳간이 텅 비던 날, 며느리 윤서령이 한밤중에 곳간을 비우다 들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추궁이 빗발쳐도 서령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곳간을 비운 데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한 고을이었습니다. 정진사댁이라는 집이 있었지요. 대대로 전답이 넓은 향반 집안이었지요.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앞마당이 펼쳐졌지요. 그 한켠에 큰 곳간이 서 있었습니다. 곳간 안에는 쌀가마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은붙이며 폐물도 차곡차곡 들어차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정진사댁을 부러워했지요. 저 댁곳간 문턱이 다를 새가 없다네. 3대가 먹어도 남을 살림이라지. 그런 말이 고을에 자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바로 윤서령이라는 처자였지요. 시집온 지는 갓 2해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22이었지요. 갸름한 얼굴에 단정한 눈매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또랑또랑했지요. 한 번 보면 쉬이 잊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령의 처지는 편치 않았습니다.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었지요. 서령의 친정이 장사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아가, 너는 셈을 어찌 그리 잘하느냐? 시아버지 정진사가 물었습니다. 서령은 또박또박 답했지요. 친정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옵니다. 장사치 집안 솜씨가 어디 가겠느냐? 허허. 정진사의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지요. 향반 집안에서 장사치는 한 수 아래로 쳤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지요. 서령의 친정 윤첨지는 큰 객주를 부렸습니다. 재물로 치면 정진사 댁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반들은 산 것이야 깔보았지요. 서령이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향반 집에 장사치 딸이 웬 말이냐. 그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서령은 묵묵히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지요. 부엌에 불을 지피고 진지상을 손수 챙겼습니다. 바느질이며 길쌈도 빈틈이 없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늘 차가웠습니다. 아가, 그 손으로 또 셈을 했더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셈을 못마땅해 했지요. 여인네가 주파날이나 튕기면 못 쓴다.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집안 살림은 사내가 하는 법이거늘. 예, 어머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서령은 고개를 숙였지요.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림 솜씨는 딸을 자가 없었지요. 같은 쌀로도 더 많은 식구를 먹였습니다. 헌 옷감도 서령 손을 거치면 새 것이 되었지요. 새아기 손끝은 참 야무지구나. 정진사도 그 솜씨만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이 집에는 서령의 남편 정도현도 있었습니다. 나이 24세 선비였습니다. 글공부에만 매달리는 사람이었지요. 인물은 훤하고 마음은 다정했습니다. 허나 집안 살림에는 영 어두웠지요. 부인 곳간에 쌀이 몇 감 하나 있소. 도현이 물으면 서령은 빙긋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그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하기야,
나는 글이나 읽을 줄 알지. 도현은 멋쩍게 웃었지요. 서령은 그런 남편이 미덥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편을 대신해 서령은 늘 샘을 보았지요. 사실 서령의 샘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릴 적부터 익힌 솜씨였지요. 서령아, 장사치는 셈이 곧 목숨이다. 아버지 윤첨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한 푼을 속이면 신용을 잃고 신용을 잃으면 다 잃는 법이지. 어린 서령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주판을 튕기는 법을 배웠지요. 문서 읽는 법도 그렇게 익혔습니다. 글씨만 보고 누가 썼는지 가려냈지요. 우리 딸 눈썰미는 내가 못 따라가겠구나. 윤첨지는 딸을 볼 때마다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뒤로는 그 솜씨를 숨겨야 했지요. 양반집에서는 며느리 셈을 천히 여겼으니까요. 곳간 살림은 늘 청직이 막 서방이 맡았지요. 충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올해 도지가 잘 들어왔습니다요. 막 서방이 굽실거리며 아뢰었지요. 정진사는 그 말에 흐뭇해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로구나. 예, 날이 곳간이 터질 지경입니다요. 막 서방이 너스레를 떨었지요. 하운데 날이 한 가지 아랠 일이 있습니다요. 무엇이냐? 요사이 당숙 어른께서 곳간 문서를 자주 들여다보십니다요. 정진사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우가 살림을 도와주니 고마운 일이지. 예, 그렇습지요. 막 서방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정진사 대꽃가는 그렇게 늘 그득했습니다. 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 이가 또 있었지요. 바로 정진사의 사촌 아우 정만호였습니다. 번드르르한 얼굴에 가는 눈을 가졌지요. 입가에는 늘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형님, 이 아우가 또 들렀습니다. 만호는 정진사를 깎듯이 받들었지요. 형님 댁 살림은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아우가 늘 애를 쓰는구먼. 정진사는 사촌 아우를 믿었습니다. 곳간 일을 덜어 만호에게 맡기기도 했지요. 도지를 걷고 문서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의 눈에는 만호가 미덥지 않았지요. 만호가 입은 도포는 분에 넘치게 화려했습니다. 짙은 갈색 비단에 비단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객주를 부리는 친정보다 더 번드르르했지요. 서령은 문득 이상하다 여겼지요. 당숙 어른은 살림이 넉넉하신가 봅니다. 서령이 무심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만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조카 며느리가 어른 일에 참견이 많구먼. 만호는 웃으면서도 가시 돋친 말을 했습니다. 소녀가 어찌 어른 일에 참견을 하겠사옵니까? 서령은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그저 당숙 어른 도포가 고와 여쭌 것이옵니다. 고우면 됐지 며느리가 무얼 그리 따지느냐. 만호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서령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았지요. 곳간 일을 보는 어른 살림이 어찌 주인보다 윤택할까. 서령은 속으로 그렇게 곱씹었지요. 그 의심이 훗날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정진사가 마당에서 곳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마침 그 곁을 지나갔지요. 정진사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새아가 이 곳간이 무엇으로 찼다고 보느냐. 서령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지요.
쌀과 은부치로 가득 찼사옵니다. 아버님. 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꽃가는 사람으로 차는 것이니라. 서령은 그 말뜻을 얼른 헤아리지 못했지요. 사람으로 차다니요, 아버님. 정진사는 흰 수염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꽃간이 비어봐야 누가 진짜 식구인지 알게 되는 법이다. 서령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재물이 그득할 때는 다들 식구인 척하지. 허나 곳간이 텅 비면 그때 진짜 식구만 남는 법이니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아버님. 늙은이의 헛소리려니 여겨라. 정진사는 허허 웃었습니다. 실은 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말씀이지. 할아버님께서요? 그래. 재물은 곳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맡기라 하셨느니라. 서령은 노인의 한가한 말씀으로 흘려들었지요. 곳간은 늘 그득했고 빌 일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예, 아버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서령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요. 하지만 그 말은 곧 무서운 현실이 됩니다. 곁을 지나던 시어머니가 그 말을 비틀었지요. 영감도 참 그런 말씀을 며느리한테 하시면 어쩝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흘끔 보았습니다. 장사치 집안 아이가 곳간을 비워 먹으면 어쩌시려고요. 그 말에 서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머님, 소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렇다더냐. 그냥 해본 소리지. 시어머니는 쌀쌀맞게 돌아섰지요. 서령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사치 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지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지요. 서령은 그날 밤 홀로 마당에 나왔지요. 달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그때 남편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어찌 나와 있소? 서방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령은 얼른 눈물을 닦았지요. 도현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예. 나는 부인을 믿소. 부인은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니 서방님 한 분만 믿어주시면 소녀는 됩니다. 서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사옵니다. 그래도 나는 부인 곁에 있소. 도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에 서령의 마음이 조금 풀렸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곧 드러납니다. 서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랑채 깊은 곳에서 흉계가 자라고 있었지요. 그득한 곳간을 노리는 검은 손이었습니다. 그 화살이 서령을 향할 줄은 누구도 몰랐지요. 달빛만이 마당을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진사댁 사랑채에 은밀한 손님이 들었지요. 바로 고리대를 놓는 배의 객주였지요. 살집 두둑하고 눈빛이 탐욕스러운 사내였습니다. 배 객주는 해에 질 무렵 슬그머니 찾아왔지요. 그러고는 정만호와 단둘이 틀어박혔습니다. 당숙 어른, 일은 잘 되어 갑니까? 배의 객주가 능글맞게 물었지요.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만호는 문 밖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워낙 사람을 잘 믿는 양반이라 어렵지 않소. 그 너른 전답이 통째로 우리 것이 된단 말이지요. 배의 객주의 입가에 침이 고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오. 만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차용증만 제대로 꾸미면 만사가 끝나는 거요. 두 사람이 꾸미는 일은 이러했습니다. 정진사 모르게 차용증을 꾸미는 일이었지요. 정진사가 백객주에게 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는 수작이었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이었지요. 돈을 못 갚으면 전답과 가옥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흉계였습니다. 한데 그 문서를 누가 쓴단 말이오? 만호가 물었지요. 제 밑에 길수라는 차인이 있습니다. 백객주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글씨 솜씨가 기막힌 놈이지요. 정진사 글씨를 똑같이 베낄 수 있단 말이오? 문서 한 장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백객주는 자신만만했지요. 열흘이면 진짜와 구별 못할 차용증이 나옵니다. 만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소. 형님 서찰을 한 장 빼다 주리다. 그래야 일이 됩지요. 한데 일이 끝나면 내 몫은 어찌 되오? 만호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전답 절반은 당숙 어른 몫입지요. 절반, 일을 꾸민 건 난데 절반이라니.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허허, 그럼 흥정을 다시 합시다. 백객주가 능청을 떨었습니다. 문서를 꾸미는 건 내 사람이니 셋의 둘은 받아야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옥신각신했지요. 끝내 전답은 반씩 나누기로 했지요. 곳간 재물은 만호가 갖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망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소. 만호가 차게 내뱉었지요. 어릴 적부터 늘 형님 그늘에 가려 살았으니 말이오. 백객주는 그 속을 알겠다는 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음흉하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서령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가 심상치 않았지요. 차용증이라는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서령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시아버지가 돈을 빌렸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령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형님 인장도 흉내낼 수 있겠소? 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장이야 본을 떠서 새기면 됩지요. 백객주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서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인장을 흉내낸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그제야 서령은 깨달았습니다. 당숙과 저 객주가 시댁을 노린다는 것을요. 서령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령은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당장 시아버지께 고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증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엿들은 말로 어른을 모함한다 할 게 뻔했습니다. 더구나 만호는 정진사가 깊이 믿는 아우였지요. 장사치 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서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서령은 결심을 굳혔지요. 그래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태로운데 보고만 있을 순 없었지요. 서령은 정진사가 홀로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채로 갔지요. 아버님, 기니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새아가. 정진사가 책을 덮으며 물었지요. 서령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당숙 어른과 백객주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듯하옵니다. 그 말에 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이댁 전답을 노린다 하옵니다. 서령은 들은 대로 아뢰었습니다. 순간 정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어제 사랑채 앞을 지나다 두 분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엿들었단 말이냐. 정진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지요. 그런 것이 아니오라. 서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이것이 감히 어른을 모함하다니. 정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만호로 말하면 내 둘도 없는 아우다. 한데 장사치 집안에서 자란 내가 그 아우를 모함해. 서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모함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닥쳐라.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을 배웠느냐. 그 호통에 서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당장 물러가거라. 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내쫓을 것이다. 서령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령은 소리 없이 울었지요. 역시 내 말을 믿지 않으시는구나.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시댁 살림이 다 날아갈 판이었지요. 무언가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령은 도현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서방님, 큰일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서령은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게 정말이오? 소녀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사옵니다. 하면 아버님께 말씀드려야지. 이미 아뢰었으나 호되게 꾸중만 들었사옵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도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 혹 잘못 들은 것은 아니오? 도현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지요. 당수께서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 말에 서령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의심하는 눈치였지요. 서방님까지 소녀를 못 믿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오. 다만 일이 워낙 크니. 도현은 우물쭈물했습니다. 서령은 입을 다물었지요. 이제 기댈 곳이 어디에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령은 홀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우선 만호와 배객주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배객주가 드나드는 날을 가만히 헤아렸지요. 사랑채에서 무엇이 사라지는지 살폈습니다. 며칠 뒤 서령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지요. 정진사의 서찰 한 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글씨와 인장이 또렷이 찍힌 서찰이었지요. 기어이 본을 뜨려는 개로구나. 서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흉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령은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윤첨지라면 방도를 알 듯했지요. 객주를 부리는 아버지는 문서에 밝았으니까요. 서령은 친정에 다녀올 핑계를 찾았습니다. 마침 친정어머니가 편찮다는 기별이 있었지요. 어머님, 친정에 잠시 다녀오고 싶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친정어머니가 자리에 누우셨다 하옵니다. 시어머니는 마뜩자는 얼굴로 허락했지요. 사흘 안에 돌아오너라. 서령은 한달음에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첨지는 딸을 반갑게 맞았지요. 우리 딸이 어인일이냐. 서령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지요. 아버님, 시댁이 큰 위기에 처했사옵니다. 서령은 그간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윤첨지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지요. 가짜 차용증이라. 윤첨지는 수염을 쓸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령아, 그것은 보통 흉계가 아니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아버님. 위조 차용증은 만기가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법이지. 윤첨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지요. 한데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그자들이 일을 벌이면 가장 값나가는 것부터 노릴 게다. 윤첨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시댁 곳간 재물 말이다. 서령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하면 곳간을 어찌 지킨단 말이옵니까? 방도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윤첨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조 문서는 반드시 빈틈이 있는 법이지. 빈틈이라 하시면 글씨는 베껴도 버릇은 못 베끼는 법이다. 윤첨지의 눈이 깊어졌지요. 사람마다 붓을 누르는 힘이 다르고 획을 맺는 버릇이 다르거든. 서령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인장도 본을 뜨면 반드시 어딘가 어긋나는 법이지. 하면 진짜 인장과 견주면 다려낼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지. 허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윤첨지는 고개를 저었지요. 가장 확실한 건 문서를 쓴 자를 잡는 것이다. 문서를 쓴 자라 하시면 위조를 직접 쓴 손이 자백하면 그게 으뜸 증좌지. 서령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데 서령아, 명심할 것이 있다. 윤첨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지요. 증좌를 모으는 동안 재물이 먼저 털리면 다 소용없다. 하면 어찌하옵니까? 털리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 두어야지. 그 말에 서령의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아버님, 그 재물을 친정에서 맡아주실 수 있사옵니까? 무슨 소리냐? 곳간 재물을 이리로 옮겨 화를 피하려 하옵니다. 윤첨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얘야, 그건 도둑으로 몰릴 일이다. 압니다. 허나 달리 길이 없사옵니다. 서령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첨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겠단 말이냐. 시댁을 살리는 길이라면 지겠사옵니다. 도둑년 소리를 들어도 말이냐. 예, 아버님.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윤첨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독한 것. 누굴 닮아 이리 독한고. 아버님을 닮았겠지요. 부녀는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령은 한 가지 결심을 굳혔지요. 어쩌면 화를 막을 길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도 위험한 길이었지요.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길이었습니다. 서령은 그 길로 들어서기로 마음먹었지요. 친정에서 돌아온 서령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기를 기다렸지요. 온 집안이 잠든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서령은 살그머니 곳간으로 향했지요. 손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곳간 문을 연이 쌀가마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은붙이며 폐물도 괴짝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실은 곳간 살림은 안주인인 서령도 함께 맡고 있었지요. 그래서 곳간 열쇠 하나는 서령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잠시 손을 떨었지요.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살림을 지키는 길이다. 서령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들키면 도둑으로 몰리겠지. 허나 멈추면 시댁이 망한다. 서령은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아버님 말씀이 옳았다. 곳간이 비어봐야 진짜 식구를 안다 했지. 문득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려는 식구다. 누가 뭐래도. 서령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지요. 우선 가장 값나가는 은부치부터 골랐습니다. 보따리에 차곡차곡 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령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누구냐? 돌아보니 청직이 막 서방이었지요. 마님, 이 밤중에 곳간에서 무얼 하십니까요? 막 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령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막 서방, 마침 잘 왔네. 예. 긴히 부탁할 일이 있네. 서령은 막 서방을 가까이 불렀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에 큰 화가 닥치려 하네. 화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곳간 재물을 노리는 자가 있어. 막 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래서 재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네. 하오나 마님, 그건 어른들 모르게 할 일이 아닙지요. 막 서방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알아도 막을 수 없으니 이러는 것이네. 서령의 목소리가 간절했지요. 자네만은 나를 믿어주게. 막 서방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짚히는 데가 있었지요. 요사이 만호가 곳간 문서를 자주 들춰본 일이었습니다. 실은 소인도 당숙 어른이 수상쩍었습니다요. 막 서방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문서를 자꾸 들여다보시기에 이상타 여겼습지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게. 서령은 막 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나 들키면 마님이 도둑으로 몰리실 텐데요. 막 서방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요. 각오한 일이네. 서령은 단호했습니다. 내 한 몸 도둑으로 몰려도 시댁을 살릴 수 있다면 그뿐이네. 그 말에 막 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마님 같은 분을 어찌 도둑이라 하겠습니까요? 고맙네, 막 서방. 소인이 무엇을 도우면 됩니까요? 재물을 친정으로 옮기는 일을 거들어 주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한밤에 일을 시작했지요. 그날부터 서령은 밤마다 곳간을 드나들었습니다. 감나가는 은부치와 폐물을 조금씩 쌌지요. 한꺼번에 옮기면 곧바로 들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표 안 나게 야금야금 옮긴 것이지요. 친정 하인이 밤마다 대문 밖에서 받아갔습니다. 서령은 옮기는 재물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었지요. 무엇을 몇 개나 옮겼는지 또박또박 기록했습니다. 막 서방, 오늘은 은수저 20벌과 노떼야 셋이네. 예, 마님. 소인이 또렷이 보았습니다요. 서령은 막 서방을 증인 삼아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이 장부가 훗날 내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네. 마님, 참으로 빈틈이 없으십니다요. 막 서방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날짜와 수량을 한치 어김없이 적어 두었지요. 서령은 그렇게 믿으며 붓을 놀렸습니다. 장부 끝에는 친정 아버지의 수결도 받았지요. 아버님, 여기 수결을 놓아 주십시오. 오냐. 이 애비가 똑똑히 맡았다는 표지니라. 윤첨지가 붓을 들어 수결을 놓았습니다. 재물을 맡았다는 확실한 증표였지요. 이 장부야말로 서령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서령은 장부를 품속 깊이 간직했지요.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곳간의 재물은 절반 넘게 빠져나갔지요. 하지만 일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곳간을 둘러보았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째 곳간이 헐렁해 보이는구나. 서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살림이 많이 나간 탓이옵니다, 어머님. 서령은 얼른 둘러댔지요. 흉년도 아닌데 무엇이 그리 나갔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제사며 손님 치레가 잦았사옵니다. 하기야 그렇기도 했지. 시어머니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넘어갔지요. 그래도 살림을 헤프게 쓰면 못 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머님. 장사치 집안 솜씨라더니 어째 살림은 줄기만 하는고. 시어머니가 가시 돋친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서령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지요. 하지만 마음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 도현도 이상한 낌새를 챘지요. 밤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하루는 도현이 서령을 가만히 불러 세웠지요. 부인, 요즘 밤마다 어디를 다니시오? 서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었사옵니다. 거짓말 마시오. 내 두 눈으로 보았소.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부인이 곳간에서 무얼 꺼내 나르는 것을 보았소. 서령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방님, 실은. 서령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재물을 친정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부인, 그게 정녕 사실이요? 시댁을 지키려는 길이옵니다, 서방님. 지키다니, 그건 도둑질이 아니요. 도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부인은 쫓겨나고 마오. 압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사옵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당장 그만두시오. 내 부탁이요. 서방님은 저 흉계를 두고만 보자 하십니까? 증좌도 없이 어찌 당숙을 의심한단 말이오. 도현은 끝내 아내를 믿지 못했지요. 부인이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지 않소. 그 말에 서령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방님마저 그리 말씀하시니 더는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서령은 조용히 돌아섰지요. 도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날 밤 서령은 홀로 마당에 나와 눈물을 삼켰지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서령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라리 다 그만두고 모른 척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내가 멈추면 이 집은 끝이다. 서령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령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만호와 배객주가 차용증을 거의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서령은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남은 재물을 서둘러 옮겨야 했지요. 그날 밤 서령은 평소보다 큰 보따리를 쌌습니다. 쌀까지 함께 옮기기로 한 것이지요. 막 서방, 오늘 밤이 고비네. 예, 마님. 소인이 단단히 거들겠습니다요. 두 사람은 부지런히 곳간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지자 발걸음도 잦아졌지요. 사람 눈에 띌 위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서령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발을 들인 길이었지요.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고생이 다 헛것이 될 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만기일이 코앞이었지요. 조금만 더 옮기면 된다. 서령은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도 보따리를 친정하인에게 넘겼지요. 일을 마치고 서령은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곳간이 빌수록 시댁을 지킬 길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서령은 한 가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만호가 이미 서령의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것을요. 곳간이 자꾸 헐렁해지는 것을 만호도 보았지요. 그날도 만호는 곳간을 살폈지요. 그러다 막 서방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봐라, 요사이 곳간 쌀이 부쩍 줄었구나. 예, 글쎄 올시다요. 막 서방이 더듬거렸지요. 내 이놈, 무얼 숨기는 게냐. 숨기다니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막 서방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호는 가는 눈으로 막 서방을 노려보았지요. 무언가 구린내가 나는구나. 만호는 더 캐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미 지피는 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 며느리가 무언가 수작을 부리는구나. 만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만호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요. 며느리가 재물을 빼돌린다면 그 죄를 씌우기 좋았으니까요. 그날 밤 만호는 배 객주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객주, 일이 더 쉽게 풀리게 생겼소.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 며느리가 곧간 재물을 빼돌리고 있소. 배에 객주의 눈이 번뜩였지요. 허허, 그것 참 기막힌 일이 올시다. 곳간이 빈 것을 저 며느리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지. 만호가 차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들이밀어도 며느리가 빼돌린 줄 알게요. 그렇지요. 의심이 죄다 며느리한테 쏠리겠습니다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음흉하게 웃었지요. 만호는 그러고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서령은 그 무렵 자주 친정에 들렀지요. 물론 남들 눈에는 친정어머니 병문안이었지요. 하지만 진짜 까닭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첨지와 의논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윤첨지가 딸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서령아, 일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곳간이 절반 넘게 비었사옵니다. 잘하고 있다. 한데 마음은 괜찮으냐? 솔직히 두렵사옵니다, 아버님. 서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두려운 게 당연하지. 윤첨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데 서령아,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신용이라 하셨사옵니다. 그래. 맡은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용이지. 이 애비가 내 재물을 맡았으니 어찌 되겠느냐. 아버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다. 옳다.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으마. 윤첨지의 눈빛이 깊었지요. 내가 도둑 소리를 들어도 이 재물만은 깨끗이 돌려주마. 서령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쩌옵니까? 잘못될 일은 없다. 허나 만에 하나. 그럼 이 애비가 다 짊어지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도둑으로 몰리면 내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마. 윤첨지는 단호했지요. 이 장부가 있는 한 너는 도둑이 아니니라. 서령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아버님. 고맙긴. 다 내 딸을 위한 일이지. 윤첨지는 너털웃음을 지었지요. 한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 무엇이옵니까? 증좌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윤첨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재물을 옮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 자들의 위조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옳다. 그래야 시댁이 온전히 산다. 한데 위조를 어찌 밝힌단 말이옵니까? 서령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우선 그 차용증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건 배 객주가 쥐고 있을 텐데요. 때가 되면 그 자가 제 발로 내놓을 게다.
제 발로요? 만기가 되면 차용증을 들이밀 게 아니냐. 윤첨지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때 진짜 인장과 견주면 가려낼 수 있지. 서령은 그제야 무릎을 쳤지요. 하면 진짜 인장을 잘 간수해야겠사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인장만은 절대 빼앗기지 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부녀는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요. 어느새 밤이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윤첨지는 떠나는 딸의 등을 다독였지요. 서령아, 내가 참으로 장하다. 아버님께서 계셔서 견딥니다. 이 애비는 늘 내 편이다. 잊지 마라.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아버님. 무엇이냐? 어머님 병화는 정말 괜찮으신지요? 허허, 내 어미는 멀쩡하다. 다 내 핑계를 대준 것이지. 윤첨지가 빙긋 웃었습니다. 내가 친정에 드나들 구실을 만들어준 게다. 어머님께도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거 없다. 내 어미도 다 알고 거둔 일이니. 서령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이런 부모를 두어 소녀는 복이 많사옵니다. 복은 무슨, 어서 가거라. 늦으면 의심받는다. 서령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러고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온 서령은 다시 곳간 일에 매달렸지요. 하지만 일은 갈수록 아슬아슬해졌습니다. 곳간이 빌수록 사람들 눈에 띄기 쉬웠지요. 하루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밤중에 보따리를 나르던 참이었지요. 마침 책간에 가려던 시아버지와 마주친 것입니다. 걔 누구냐? 정진사의 목소리에 서령은 얼어붙었지요. 접니다, 아버님. 이 밤중에 거기서 무얼 하느냐? 서령은 등 뒤로 보따리를 얼른 감췄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던 참이옵니다. 손에 든 것은 무엇이냐? 빨랫감이옵니다, 아버님. 서령은 가슴이 터질 듯 했지요. 한밤중에 무슨 빨래란 말이냐? 정진사가 미심쩍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령은 식은땀이 흘렀지요. 바로 그때 막 서방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사 어른, 소인이 시켰습니다요. 내가, 예. 낮에 미처 못한 빨래라 마님께 부탁드렸습지요. 막 서방이 능청을 떨었지요. 허허, 한밤중에 빨래라니 별일이로구나. 정진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섰습니다. 서령과 막 서방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지요. 막 서방, 고맙네. 큰일 날 뻔했네. 마님, 소인간이 다 떨어질 뻔했습니다요. 두 사람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배 객주가 슬그머니 정진사 댁을 찾아왔지요. 겉으로는 만호를 만나러 온 척했지요. 허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곳간 사정을 제 눈으로 살피려는 것이었지요. 배 객주는 마당을 어슬렁거렸지요. 그러며 곳간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여보게, 이 댁 곳간은 어디 있는가? 배 객주가 지나가던 막 서방을 붙들고 물었지요. 곳간은 어인 일로 물으십니까요? 막 서방이 경계하며 되물었습니다. 허허, 그냥 살림이 좋다 하기에 구경 좀 하려고. 손님께 보여드릴 곳이 아닙니다요. 막 서방은 딱 잘라 막았지요. 무어 그리 깐깐하게 구는가. 배 객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로 그때 서령이 나섰지요. 객주 어른, 무슨 일로 곳간을 찾으시옵니까? 아, 조카 며느님이시구려. 그냥 지나는 말이었소.
배객주는 능청을 떨었지요. 곳간은 안주인이 지키는 곳이라 함부로 열지 않사옵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배객주는 더 캐묻지 못하고 물러났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어찌 이리 곳간을 싸고 도는고. 배객주는 만호에게 그 일을 일러 바쳤지요. 당숙 어른, 아무래도 저 며느리가 수상합니다. 무엇이 말이오? 곳간을 어찌나 단단히 지키는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배객주가 혀를 찼지요. 틀림없이 재물을 빼돌리고 있을게요. 만호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게 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니. 하긴 그렇습지요. 며느리가 빼돌린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될 테니까. 두 사람은 또 한 번 음흉한 웃음을 나눴지요. 서령을 올가맬 그물이 점점 좁혀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찾은 것이지요. 아가, 곳간 열쇠가 어디 있느냐? 어인일로 찾으시옵니까? 서령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래 폐물을 좀 꺼내 쓰려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서령은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미 폐물은 절반 넘게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곳간을 열면 그 자리에서 들통날 판이었지요. 서령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머님, 실은 곳간에 쥐가 들어 어지럽혀 놓았사옵니다. 쥐가? 예. 소녀가 말끔히 치운 뒤에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쥐가 들었다니 큰일이로구나. 시어머니는 혀를 찼지요. 하면 어서 치우고 알려라. 예, 어머님. 곧 치우겠사옵니다. 서령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곧 폐물을 찾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만호가 서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카 며느리,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서령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당숙 어른. 요사이 곳간이 영헐렁하다는 말이 있더군. 만호가 가는 눈으로 서령을 살폈습니다. 서령은 침착하게 받아 넘겼지요. 살림이 많이 나간 탓이옵니다. 그런가. 한대 며느리가 곳간을 어찌 그리 싸고 도는가. 안주인이 곳간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당연하다라. 만호는 입가에 서늘한 웃음을 지었지요. 콧곳간에서 무얼 빼돌리는 건 아니고? 그 말에 서령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당숙 어른, 그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농이네 농. 너무 발끈하지 마시게. 만호는 능청을 떨었지요. 한대 곳간 일은 사내가 보는 법인데 말이야. 집안 어른이신 아버님께서 맡기신 일이옵니다. 서령이 또박또박 받아치자 만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만호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며느리가 야무지니 이 집도 든든하지. 과찬이시옵니다. 당숙 어른. 서령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방으로 돌아온 서령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당숙이 이미 눈치를 챈 게 분명하다. 서령은 더욱 마음이 급해졌지요. 서령은 그날 밤 막서방을 불렀습니다. 막서방, 더는 미룰 수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남은 재물을 내일 밤 한꺼번에 옮겨야겠네. 한꺼번에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요. 위험해도 어쩌겠나.
시어머님이 곧 곳간을 여실 텐데 서령의 목소리가 다급했지요. 하면 들킬 위험이 큽니다요, 마님. 각오해야지. 이제 마지막 고비네. 막 서방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소인이 단단히 거들겠습니다요. 고맙네. 이 일만 끝나면 큰 짐을 더는 셈이네. 서령은 마음을 다잡았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 마지막 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령도 막 서방도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드디어 그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곳간에는 쌀 20섬 남짓만 남아 있었지요. 이것만 옮기면 큰 짐을 다 더는 셈이었습니다. 서령은 어둠이 깊기를 기다렸지요. 온 집안이 잠든 삼경 무렵이었지요. 서령은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막 서방, 준비됐는가? 예, 마님. 친정하인도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요.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되네. 부디 그리 되어야 할 텐데요. 이 쌀만 옮기면 그자들이 노릴 것이 없어지네. 하온데 마님, 어쩐지 오늘 밤은 으스스합니다요. 무슨 소리인가? 글쎄 올시다. 그저 마음이 자꾸 불안합지요. 막 서방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별일 없을 게네. 어서 서두르세. 두 사람은 조심스레 쌀가마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만호가 이미 함정을 파두었던 것이지요. 서령이 곳간을 비우는 것을 눈치챈 만호였습니다. 만호는 바로 이 밤을 노리고 있었지요. 모든 식구를 깨워 현장을 덮칠 작정이었습니다. 막 쌀가마를 보따리에 옮겨 싣던 참이었지요. 갑자기 곳간 마당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개 섞어라. 만호의 우렁찬 호통이 밤 공기를 갈랐지요. 서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어서 나와 보십시오. 만호가 목청껏 정 진사를 불렀지요. 도둑이요. 이 댁에 도둑이 들었소. 그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 진사와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왔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정 진사가 호통쳤습니다. 형님, 저기를 보십시오. 만호가 손가락으로 서령을 가리켰지요. 횃불 아래 보따리를 든 서령이 서 있었습니다. 새아가? 정 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며느리가 곳간 재물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청지기가 새벽 곳간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텅 빈 곳간을 본 청지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쌀 20섬이 하룻밤에 사라졌다. 그 외침에 모두가 곳간으로 몰려들었지요. 곳간은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가마도 은부치도 폐물도 모두 사라진 뒤였지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곳간이 이리 비다니. 며느리가 다 빼돌린 개로구나. 장사치 집안이라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먼. 한솥밥 먹던 식구가 어찌 저럴 수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서령에게 쏟아졌지요. 하지만 서령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 진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이것이 정녕 내가 한 짓이냐? 서령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변명을 한다 한들 믿어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말이 없느냐? 내가 한 짓이 맞느냔 말이다. 정 진사가 다시 호통쳤지요. 서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지요.
사실을 말하면 만호가 더 큰 일을 꾸밀 게 뻔했지요. 아이고, 이 집안이 망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장사치 집안 아이라더니. 저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우리가 눈이 멀었지. 시어머니의 원망이 빗발쳤지요. 만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모든 죄가 저 며느리에게 쏠렸구나. 차용증을 들이밀어도 의심받지 않을 터였지요. 곳간이 빈 것은 며느리 탓이 될 테니까요. 만호는 짐짓분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이 일을 그냥 두어선 안 됩니다. 당장 저 며느리를 광야에 가두어야 합니다. 정진사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지요. 믿었던 며느리의 일이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남편 도현이 달려 나왔지요.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도현은 서령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을 해보시오. 정말 부인이 한 일이오? 서령은 도현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도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요. 아버님,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도현이 정진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부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닥쳐라. 정진사가 노발대발했지요. 증좌가 일이 명백한데 무슨 까닭이란 말이냐? 하오나 아버님, 내 철을 두둔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도현은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서령은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서령은 속으로 그렇게 빌었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령은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서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물은 이미 친정에 안전히 옮겨진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바로 막서방이었습니다. 막서방까지 화를 입을까 두려웠지요. 다행히 막서방은 발각 전에 몸을 피한 뒤였습니다. 서령이 눈짓으로 피하라 일렀던 것이지요. 막서방만은 무사해야 할 텐데. 서령은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광 밖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소인입니다요. 막서방이었습니다. 막서방, 자네 무사한가? 예, 마님. 소인은 괜찮습니다요. 다행이네. 자네까지 화를 입을까 걱정했네. 마님이 그 지경인데 소인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요? 막서방의 목소리에 울음이 묻어났지요. 마님, 소인이 다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요. 아니 되네. 서령이 다급히 막았지요. 자네가 나서면 일을 그르치네. 하오나 마님이 도둑으로 몰리시는데 지금 나서면 당숙이 더 큰 일을 꾸미네. 서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네. 알겠는가?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막서방은 눈물을 훔치며 물러났지요. 곳간은 비웠지만 시댁을 지킬 길은 남았다. 서령은 품속의 장부를 가만히 만졌지요. 이 장부와 맡긴 재물이 있는 한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견디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서령은 이를 악물었지요. 그날 밤 광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남편 도현이 몰래 찾아온 것이지요. 부인, 나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님, 부인,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내게만은 말해 주시오.
서령은 잠시 망설였지요. 남편마저 의심하는 마당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서방님, 지금은 아무 말도 드릴 수 없사옵니다. 부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나는 부인을 믿고 싶소. 정말이오. 도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지요. 믿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좋카옵니다. 서령은 광문 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현이 그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 미안하오. 진작 부인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못난 탓이오.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이튿날 아침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 객주가 나졸들을 데리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손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짜 차용증이었지요. 정진사는 들으시오. 배 객주가 거드름을 피우며 외쳤습니다. 이 댁이 내게 빌린 돈이 1000냥이오. 그 말에 온 집안이 또 한 번 뒤집혔지요. 정진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 그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소. 허허, 증좌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도 말이오? 배 객주가 차용증을 흔들어 보였지요. 여기 진사 어른 글씨와 인장이 또렷하지 않소. 정진사는 그 문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의 글씨였고 자신의 인장이었지요. 하지만 돈을 빌린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요. 누군가 내 글씨를 흉내낸 것이요. 위조라니 당치 않은 말씀이요. 배의 객주가 코웃음을 쳤지요. 진사 어른이 직접 손도장까지 찍지 않으셨소. 내 그런 적이 없다지 않소. 허허, 비들지고 발뺌하는 양반은 처음 보오. 배의 객주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기한 안에 1000냥을 갚지 못하면 전답과 가옥을 모두 내놓아야 하오. 배 객주의 선언에 온 집안이 절망에 빠졌지요. 1000냥이라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단 말이오. 정진사가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그건 진사 어른 사정이고 배 객주가 어깨를 으쓱했지요. 기한은 보름이오. 그 안에 갚으시오. 보름이라니 곳간마저 텅 빈 마당에 곳간을 비운 건 이 댁 며느리 아니오. 배 객주가 능청맞게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정진사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지요. 곳간은 텅 비었고 1000냥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정진사 댁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용증 사건이 터진 뒤였지요. 정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호는 이때다 싶어 더욱 기세를 올렸지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이 모든 화근은 저 며느리입니다. 만호가 정진사 앞에 나섰지요. 며느리가 곳간을 비우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것이지요. 정진사는 넋이 나간 듯 말이 없었습니다. 빼돌린 재물만 찾아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호가 음흉하게 말을 이었지요. 만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령이 빼돌린 재물의 행방을 캐려는 것이었지요. 그 재물만 손에 넣으면 다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만호는 광에 갇힌 서령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카 며느리, 이제 그만 말하지. 무엇을 말이옵니까? 서령이 담담히 되물었지요. 빼돌린 재물을 어디다 숨겼느냐 말이다. 만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순순히 말하면 너만은 살려주마. 소녀는 아무것도 빼돌리지 않았사옵니다. 이것이 끝까지 두 눈으로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늘.
만호가 버럭 소리쳤지요. 재물을 어디 두었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소녀는 결백하옵니다. 결백, 곳간을 텅 비워놓고 결백이라니. 만호가 광문을 발로 찼지요. 내가 입을 안 열면 내 친정까지 무사하지 못할 게다. 그 말에 서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친정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사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서령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만호는 서령을 어르고 협박했지요. 하지만 서령은 한마디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독한 것 같으니. 좋다, 어디 두고 보자. 만호는 이를 갈며 물러났지요. 그러고는 다른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만호가 노린 것은 서령의 장부였지요. 서령이 증좌를 쥐고 있다는 낌새를 챈 것입니다. 저 며느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하다. 만호는 사람을 풀어 서령의 방을 뒤졌지요. 하지만 장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령이 장부를 늘 품에 지녔기 때문이지요. 광에 갇힐 때도 장부만은 끌어안고 있었지요. 만호는 장부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그것만 없애면 저 며느리는 영영 입을 못 열 텐데. 만호의 조바심이 날로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호는 한 가지 꾀를 냈지요. 서령을 회유하는 척 장부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만호는 광으로 음식을 들고 갔지요. 조카 며느리,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만호가 짐짓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실은 나도 너를 돕고 싶다. 만호가 능청을 떨었지요. 내가 가진 증좌를 내게 주면 내가 형님을 설득해 보마. 서령은 만호의 속셈을 단번에 꿰뚫었습니다. 증좌라니 소녀에게 무슨 증좌가 있겠사옵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무언가 쥐고 있는 걸 안다. 만호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지요. 그것만 내놓으면 너를 풀어주마. 소녀는 가진 것이 없사옵니다. 서령이 끝내 버티자 만호는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곱게 말할 때 내놓지 못할까. 만호가 서령에게 달려들었지요. 서령의 품을 뒤지려 한 것입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서령은 한사코 장부를 지켰지요. 바로 그때 막 서방이 달려왔습니다. 당숙 어른, 이 무슨 짓이십니까요? 내 이놈 비키지 못할까? 마님께 함부로 손대시면 아니 됩니다요. 막 서방이 몸으로 서령을 막아섰지요. 만호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내 놈도 한패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만호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물러갔지요. 서령과 막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막서방, 또 자네 덕에 살았네. 마님, 저자가 장부를 노리는 게 분명합니다요. 그래. 이제 장부를 더 깊이 숨겨야겠네. 서령은 장부를 헝겊에 싸 광 흙바닥에 묻었지요. 만일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만호의 흉계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남편 도현을 이간질했지요. 조카, 자네 처가 자네까지 속인 걸 아는가? 만호가 도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숙 어른. 자네 처가 친정과 짜고 이 집 재물을 빼돌린 게야. 그럴 리 없습니다. 허허, 아직도 모르는가? 친정 하인이 밤마다 드나든 걸세. 만호의 말에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친정 하인이라니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밤마다 보따리를 받아갔지. 그것이 정말입니까? 이 당숙이 자네한테 거짓을 말하겠는가?
만호가 도현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자네 처가 친정배 불리려 이 집을 거덜낸 게야. 자네 처가 재물을 친정으로 빼돌렸단 말일세. 만호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래도 자네 처를 믿겠는가? 도현은 큰 충격에 빠졌지요. 아내가 친정과 짜고 일을 벌였다니 가슴이 후벼 봤지요. 도현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부인이 정말로? 의심이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그런 도현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집안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빚 갚을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보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정진사는 천냥을 마련하지 못했지요. 곳간은 텅 비었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밝았지요. 배객주가 관아의 나졸들을 이끌고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기한이 지났소. 약조대로 전답과 가옥을 내놓으시오. 보름만 더 말미를 주시오. 내 어떻게든 마련해 보리다. 정진사가 매달렸지요. 허허, 빚진 사람이 무슨 큰 소리요. 배객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댁 전답이 다 내 것이니 군말 마시오. 이 천하의 도둑놈 같으니 말 함부로 마시오. 차용증이 멀쩡히 있는데 누가 도둑이요? 배객주의 외침에 온 집안이 통곡했지요. 나졸들이 집 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전담 문서가 넘어갔지요. 아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이리 잃다니.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그 며느리 탓이오. 그 며느리만 아니었어도. 여보, 진정하시오. 진정이 됩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시어머니의 통곡이 하늘을 찔렀지요. 정진사는 그 광경을 보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영감, 영감 정신 차리시오. 시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지요. 정진사는 충격으로 몸져 눕고 말았지요. 하루아침에 가산을 잃고 몸까지 상한 것입니다. 집안 노복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 더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정진사 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광에 갇힌 서령도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도 노복들이 떠나는 발소리도 들렸지요. 서령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막으려 했던 일이 기어이 벌어졌구나. 서령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지요. 그날 밤 도현이 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예전 같지 않았지요. 부인, 한 가지만 묻겠소. 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친정과 짜고 재물을 빼돌린 게 사실이오? 서령은 가슴이 무너졌지요. 남편마저 만호의 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서방님까지 그리 믿으십니까? 네, 두 귀로 들었소. 친정 하인이 밤마다 드나들었다더군. 서령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어찌 말이 없소. 아니라고 말해보시오.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끝내 침묵했지요. 지금 진실을 말한들 흔들리는 남편이 지켜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호에게 계획이 새어나갈 뿐이었지요. 좋소. 더는 묻지 않겠소. 도현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부인이 침묵하니 나도 더는 부인을 믿을 수 없소. 그 말을 끝으로 도현은 떠나갔지요. 서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시아버지는 몸져 눕고
시어머니는 원망뿐이었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렸지요.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진 듯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절망이었지요. 하지만 서령에게는 한 가닥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친정에 맡긴 재물과 장부였지요.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지요. 며칠 뒤 막 서방이 새파랗게 진려광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인가? 막 서방. 마지막 밤에 옮기던 보따리 하나가 사라졌답니다요. 서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발각되던 그 밤 보따리 하나를 미처 못 넘겼는데 막 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당숙 어른이 가로챘다 합니다요. 서령은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바로 그 보따리에는 은부치와 폐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 보따리를 손에 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이거면 저 며느리 친정까지 엮을 수 있겠구나. 만호의 흉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로챈 작물을 들고 관하로 달려간 것이지요. 원님, 이 작물이 저 며느리 친정에서 나왔사옵니다. 만호는 거짓을 꾸며 고했습니다. 윤첨지가 사위 집 재물을 받아 챙겼사옵니다. 그 말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지요. 원님은 즉시 친정 아버지 윤첨지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며칠 뒤 윤첨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그 소식을 들은 서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나 때문에. 서령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지요. 재물을 지키려다 친정 아버지까지 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믿었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서령은 처음으로 막막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장부가 있어도 친정 아버지가 작물 공모로 몰리면 소용없었지요. 오히려 재물을 빼돌린 증거로 둔갑할 판이었습니다. 서령은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하지만 그 바닥에서 서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님도 시댁도 다 끝이다. 반드시 위조를 밝혀 모두를 구해내야 한다. 서령은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지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법이었습니다. 광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서령은 차가운 흙바닥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지요. 모두가 등을 돌린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 밤 서령은 문득 시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지요. 곳간이 비어봐야 누가 진짜 식구인지 알게 되는 법이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정말로 곳간이 비자 모두가 등을 돌렸지요. 한데 나는 진짜 식구인가 아닌가. 서령은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집을 끝까지 지키려는 식구다. 누가 도둑이라 손가락질해도 나는 떳떳하다. 서령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지요. 그 깨달음에 서령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광 흙바닥을 더듬던 손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앞서 만호의 손길을 피해 묻어둔 장부였지요. 그런데 장부를 묻은 자리 아래에서 뜻밖의 것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함 하나가 함께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함을 열어보니 빛바랜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바로 정진사 선친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광은 선대의 물건을 두던 곳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재물은 곳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맡기라. 서령은 그 글귀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시아버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아닌가.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쥐었지요. 시아버지가 들려준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유언장에는 또 한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인장을 어디 보관하는지 적혀 있었지요. 바로 사당 위패 뒤였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시댁을 살릴 열쇠다. 서령의 눈이 빛났지요. 진짜 인장만 찾으면 위조를 밝힐 수 있었지요. 서령은 그날 밤 막서방을 몰래 불렀습니다. 막서방, 자네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네. 무엇입니까요, 마님? 사당 위패 뒤에 가문의 진짜 인장이 숨겨져 있네. 진짜 인장이요? 그것을 찾아 내게 가져다 주게. 막서방은 그날 밤 사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과연 위패 뒤에 인장이 숨겨져 있었지요. 막서방은 그것을 서령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령은 진짜 인장을 쥐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됐네. 진실을 밝힐 수 있겠어.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옥에 갇혀 마음이 급했지요. 다행히 충직한 막서방이 밤마다 광을 드나들었습니다. 옥바라지를 핑계로 서령의 밀명을 받아 움직인 것이지요. 서령은 우선 막서방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막서방, 길수의 병든 어미를 찾아 모셔오게. 길수의 어미를요? 배객주가 그 어미를 볼모로 길수를 올가매고 있네. 길수가 입을 열려면 먼저 그 어미가 안전해야 하네. 서령의 말에 막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마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요. 어서 서두르게. 시간이 없네. 막서방은 그 길로 길수의 어미를 친정에 모셨습니다. 그런 뒤 서령은 관아의 정식으로 진정을 올렸지요. 가짜 차용증을 가려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갇힌 몸이었으나 서령은 굽히지 않았지요. 재판에 나서기 전 서령은 증거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광 흙바닥에 묻어둔 장부를 판의 품에 간직했지요. 막 서방이 가져온 진짜 인장과 선친의 유언장도 챙겼습니다. 정진사의 진짜 서찰 한 장도 미리 얻어두었지요. 마침내 관아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패를 손에 쥐고 마지막 승부에 나선 것이지요. 정진사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만호와 배객주도 불려 나왔지요. 광에 갇혔던 서령도 마당에 끌려 나왔지요. 드디어 모든 것이 가려질 순간이 온 것입니다. 원님이 먼저 배객주의 차용증을 살폈습니다. 이 차용증이 진짜라는 증좌가 있느냐? 여기 정진사의 글씨와 인장이 또렷하옵니다. 배객주가 자신만만하게 아뢰었지요.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진사를 보았습니다. 정진사, 이 글씨가 그대 것이 맞느냐? 비슷하오나 소인은 빌린 적이 없사옵니다. 정진사가 힘없이 아뢰었지요. 글씨가 같다면 빌린 것이 아니냐? 원님이 미심쩍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이 원님은 만호가 손을 써둔 자였지요. 만호가 뇌물로 제 편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님은 차용증을 진짜로 믿으려 했지요. 재판은 점점 정진사 댁에 불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서령이 앞으로 나섰지요. 원님께 아뢰옵니다. 그 차용증은 위조이옵니다. 무엇이라?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안단 말이냐? 증좌가 있사옵니다. 서령은 품에서 진짜 인장을 꺼냈지요. 이것이 가문의 진짜 인장이옵니다. 서령은 진짜 인장을 종이에 찍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차용증의 인장과 나란히 놓았지요. 보십시오. 진짜 인장은 모서리가 둥글지만
저 차용증은 모서리가 각이 졌사옵니다. 원님이 두 인장을 흘끔 보았지요. 하지만 원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인장이야 닳고 깎이며 모양이 바뀌는 법이 아니냐. 원님이 퉁명스레 말했지요. 그깟 모서리 하나로 위조라 단정할 수는 없다. 서령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원님이 작정하고 만호 편을 드는 것이 분명했지요. 하오면 글씨를 보십시오. 서령은 정진사의 진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글씨는 획을 맺을 때 힘이 빠지지만 저 차용증은 끝까지 힘이 들어가 있사옵니다. 허허, 같은 사람도 그날 글씨가 다른 법이지. 원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서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물증을 들이밀어도 원님이 뭉개니 길이 없었지요. 배객주는 그 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보시오, 원님께서도 차용증이 진짜라 하지 않소. 정진사댁 식구들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지요. 하지만 서령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이 위조 차용증을 직접 쓴 자가 있사옵니다. 그 말에 배객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바로 배객주 밑에서 일하는 차인 길수이옵니다.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원님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 길수를 불러들였지요. 끌려 나온 길수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차용증을 썼느냐? 원님이 추궁했지요. 길수는 배객주와 만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길수, 바른대로 고하게. 서령이 차분히 말했지요. 자네도 알지 않는가? 죄 없는 사람이 도둑으로 몰린 것을. 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침내 길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다 아뢰겠사옵니다. 길수가 울먹이며 외쳤지요. 그 차용증은 소인이 배객주의 분부로 위조한 것이옵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배객주가 길수를 향해 무섭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 내 어미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배객주가 나직이 으름장을 놓았지요. 길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배객주의 소나귀에 있었던 것이지요. 길수는 부들부들 떨다 말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잘못 아뢰었사옵니다. 무엇이라? 소인은 그저 심부름꾼일 뿐 위조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길수가 자백을 뒤집자 재판은 다시 뒤집혔지요. 보시오, 저놈도 모른다 하지 않소. 배객주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저 며느리가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오. 원님도 그 말에 힘을 실었지요. 내 인연 거짓 증인을 내세워 관할을 어지럽히다니. 원님이 서령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서령은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믿었던 증인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 듯 했지요. 게다가 원님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저 며느리가 빼돌린 작물이 친정에서 나왔다 들었다. 원님이 만호가 갖다 바친 보따리를 가리켰지요. 윤첨지가 사위 집 재물을 받아 챙겼으니 부녀가 한 통 속이렸다. 포승줄에 묶인 윤첨지가 끌려 나왔습니다. 아버님, 서령이 비명을 질렀지요. 내 죄를 인정하렸다. 친정과 짜고 시댁을 거덜낸 죄 말이다. 원님이 몰아붙였습니다. 서령은 절벽 끝에 내몰렸지요. 바로 그 순간 서령은 마지막 한수를 두었습니다. 원님, 저 보따리가 친정에서 나왔다는 증좌가 있사옵니까? 서령이 또랑또랑하게 외쳤지요.
저 보따리는 당숙 정만호가 마지막 밤에 가로챈 것이옵니다. 좌중의 시선이 만호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친정에서 압수한 것이다. 만호가 당황해 소리쳤지요. 하오면 저 보따리 속 은수저를 세어 보십시오. 서령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소녀의 장부에는 친정으로 옮긴 재물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서령이 장부를 펼쳐 보였지요. 마지막 밤 옮기다만 은부치가 12벌, 노떼야 두리옵니다. 저 보따리를 열어 헤아리면 곧 드러날 것이옵니다. 원님도 마지못해 보따리를 열게 했습니다. 과연 은부치 12벌과 노떼야 둘이 들어 있었지요. 이 작물이 친정에서 나왔다면 어찌 친정으로 옮긴 수량과 다르고 옮기다만 수량과 꼭 같겠사옵니까? 서령의 외침에 좌중이 술렁였지요. 이것은 마지막 밤 빼앗긴 보따리가 분명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챌 수 있었던 자는 그 자리에 있던 정만호뿐이옵니다. 만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서령은 광에서 찾은 선친의 유언장까지 꺼냈습니다. 여기 정진사댁 선대의 유언장이 있사옵니다. 이 글씨와 인장이야말로 가문의 진짜 필적이옵니다. 서령은 유언장과 차용증을 나란히 펼쳤지요. 선친의 유언장 글씨, 진짜 인장, 그리고 장부. 세 증좌가 한자리에 모이니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차용증의 글씨와 인장이 가짜임이 드러난 것이지요. 원님도 이제 더는 만호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좌중의 눈이 모두 길수를 향했지요. 그때 서령이 길수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길수, 자네 어머니는 내 친정에서 모시고 있네. 길수가 깜짝 놀랐지요. 막 서방을 보내 어제 안전히 모셔왔네. 이제 걱정 말게. 그 말에 길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배객주의 협박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길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차용증은 소인이 위조한 것이 맞사옵니다. 정진사 서찰을 본떠 글씨를 베끼고 인장도 새로 새겼사옵니다. 이놈, 또 거짓을. 배의 객주가 펄쩍 뛰었지요. 거짓이 아니옵니다. 당숙 어른 정만호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길수가 또렷이 외쳤습니다. 서찰을 빼다 주시고 일이 끝나면 전답 절반을 주기로 약조하셨사옵니다. 새 증좌의 자백까지 더해지자 만호는 무너졌지요. 무슨 헛소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호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백했지요. 원님도 마침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만호, 배객주를 당장 포박하라. 원님이 호령했지요. 나졸들이 두 사람을 결박했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호가 정진사에게 매달렸지요. 정진사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아우의 배신에 가슴이 무너진 것이지요. 내가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그늘에 가려 산 세월이 한스러웠소. 만호가 끝내 본심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만호와 배객주는 위조죄로 엄벌에 처해졌지요. 친정 아버지 윤첨지도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가짜 차용증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지요. 정진사 댁의 전답도 모두 되돌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서령은 모든 것을 밝혔지요. 소녀가 곳간을 비운 것은 빼돌리려 함이 아니었사옵니다. 서령이 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들이 재물부터 노릴 것을 알고 친정에 안전히 옮겨둔 것이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적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옮긴 재물이 빠짐없이 적혀 있사옵니다. 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았지요. 날짜와 수량이 한치 어김없이 적혀 있었지요. 친정 아버지 윤첨지의 수결도 또렷했습니다. 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아가,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아버님, 소녀를 용서하시옵소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죄가 크옵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망했을 게다. 정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윽고 친정에서 재물이 그대로 돌아왔지요. 윤첨지가 수레에 재물을 싣고 찾아온 것이지요. 사돈 맡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오. 윤첨지가 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소이다. 사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정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갚을 것 없소. 사돈대 꽃가는 내 딸이 뿌리 내린 집이니. 윤첨지가 너털웃음을 지었지요. 두 사돈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시어머니가 서령에게 다가왔지요. 아가, 내가. 시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 모질게 대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서령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옵니다. 고맙다, 아가. 그리고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지요. 남편 도현도 서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을 의심했소. 면목이 없소. 서방님,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도현이 고개를 떨궜지요. 서방님, 고개를 드십시오. 서령이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의심하신 건 그만큼 일이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부인은 어찌 그리 마음이 넓소. 도현은 다시는 의심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되찾은 재물로 정진사댁은 다시 섰습니다. 서령은 먼저 흩어진 식솔부터 거두었지요. 떠났던 노복들을 다시 불러들였지요. 소장농들도 따뜻이 보살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텐데 고생들 많았네. 서령의 따뜻한 말에 식솔들이 눈물을 흘렸지요. 한 달 뒤였지요. 무너졌던 살림은 예전보다 더 든든해졌습니다. 곳간에는 다시 쌀가마가 그득히 쌓였지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곳간 열쇠를 며느리 서령이 쥐게 된 것이지요. 정진사가 그 열쇠를 손수 맡긴 것입니다. 새아가, 이 곳간 열쇠를 내게 맡기마. 정진사가 며느리에게 열쇠를 건넸지요. 소녀가 어찌 감당하겠사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 곳간을 지키겠느냐. 정진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선친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다. 정진사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재물은 곳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맡기라 하셨느니라. 이제야 그 뜻을 알겠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서령은 열쇠를 받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대받던 장사치 딸이었지요. 그런 서령이 종가의 안주인이 된 것입니다. 서령의 또랑또랑한 눈빛에는 떳떳함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윤첨지도 흐뭇하게 웃었지요. 정진사댁 마당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지요.
꽃간을 비워 시댁을 살린 며느리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참된 식구란 재물이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요. 꽃간이 비어봐야 누가 진짜 식구인지 알게 되는 법입니다. 서령은 그 말을 몸소 증명한 진짜 식구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